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건 절대로 정가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정가는 개정은 돼야 되겠지만 지금 이슈는 절대로 정가 문제가 아니고 이 한인 운영에 관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회장 때 가장 크게 회장 선거 때 가장 크게 벌거진 그 일이 뭐냐면 후보 자격을 갖췄는데도 자기네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록을 갖다 줬어요. 그 책자에 나와 있어요. 그때 한인회법 했던 책자에 그때 봉사했던 기록이 있어요. 갖다 줬어요. 근데 그거는 참고사항이래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후보로서 탈락을 시키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짜놓은 판에 이제 걸려드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그게 회장, 이사장, 그때 당시 이제 김영환 씨가 한지박 사장이죠. 그 양반도 그전에 그 이사들, 이 사람들은 뭐 방송이나 자기들 이사회 할 때 우리 보고 반란군이라 그래요. 절대로 반란군 아닙니다. 우리는 한인의 운영 과정이 잘못된 것을 짚었고 그 사람들은 그걸 감추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또 이세정 회장님한테 편지를 보내갖고 그 확인을 해주면은 법적인 뭐 책임을 묻겠다 등등 제가 그 카피가 저한테 있어요. 그 보낸 거 본인이 줬어요. 그 김영환 사장이 그때 이사장이죠. 한 거를 그 거의 협박 수준으로 얘기한 거를 자랑스럽게 카톡방에 올려놨더라고요. 그걸 제가 지금 복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사장이 내가 이사장인데 우리 보통 선거하면 어떻게 합니까? 선거는 회장, 이사장은 또 이사회는 후보가 나왔으면은 두고 셋이고 나왔으면 이분들이 얼마큼 잘 법을 다 지켜가면서 싸우나 이거를 그냥 관리 감독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다 거기서 선거 운동을 하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회장, 이사장이 지속적으로 그 정관에 전부 다 위배되는 거예요. 그 정관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아놓고 우리 보고 정관 지키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정관 지킨 대로 했어요. 정관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거 다 해줬고. 근데 자기네들이 정관의 음식을 계속 만들어가고 정관도 계속 수정해가면서 자기 입맛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 사실 정관하고는 사실 이 문제하고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이 정관도 고치긴 고쳐야 될 거지만 이 문제하고는 확실히 그 구분을 짓자는 거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각자 여기 계신 5분인데 각자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회장님부터. 예. 대뉴욕 노인복지회 이사장 이희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김광석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 본부장 김용철입니다. 김광석입니다. 후보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계훈입니다. 미 동북부 한인회 연합회 상임 고문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호수입니다. 지금 현재 뉴욕 한인사협회 이사장 맡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김광석 전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용철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뉴욕 한인회 제38대 회장 선거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동포 여러분들의 마음을 편안히 못하게 해드린 점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오늘 기자회견 타이틀을 불법 천지 한인회를 다시 살리자로 이렇게 선정하였습니다. 혹시 여러 기자분들이나 회장님들께서 마음에 와닿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지난 38대 뉴욕 한의장 선거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뉴욕 한인회의 회칙이
실정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선거 관련 조항들이 상식을 벗어난 것은 물론 한인의 내부에서 후보자를 내세우고 임원과 이사회가 하나 되어 자신들이 내세운 후보자 감싸기에 급급했습니다. 외부 인사가 후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후보자 자격 조건에서 봉사자를 포함하는 등자를 임시 이사회에서 빼는 불법 행위도 당했고,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후보자 선거 대책 본부장이 되어 상대 김광석 후보 흠집내기에 앞장서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한 찰스 윤 한인 회장이 두 후보들과 함께 합의하여 선거를 무산시키고 해칙을 개정하고 그 개정된 해칙에 의거하여 선거를 치르기로 3월 1일 50만 한인들 앞에서 약속을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 30일 총회를 개최하여 해칙 중 출마 자격에 대한 한 조항만 삭제하는 것을 찬반 투표에 회부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는 해칙 개정에 대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함과 동시에 한인사회 전체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만 삭제하겠다는 의도는 총회를 통하여 해칙 삭제가 반대되면 기존의 해칙대로 선관위가 부활하고 자신들의 이 내세운 후보의 자격을 부활시켜 회장에 임명하고 싶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인의 이사들과 이들과 연관된 인사들이 한인 언론을 통하여 지난 18년 동안 한인의 해칙이 문제없음이 운영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며 해칙 개정에 대한 반대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감히 한인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그렇게 해서 그들이 원하는 후보를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합시다. 과연 우리 한인들이 그 결정을 수용하겠는지요? 한편 비영리단체의 규정과 실정법에 철저히 위반되는 현 해칙으로는 이렇게 선출된 새 회장의 지위를 합법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법천지인 것입니다. 뉴욕 한인회는 한인들 앞에서 약속한 해칙 개정을 이전까지 진행하지 못한 점, 또한 실정법에 위반되는 위반 조항을 수정할 의무를 저버린 직무유기, 업무상 배임에 대해 한인들 앞에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4월 30일 총회에 상정된 해칙 중 한 조항 삭제에 대한 찬반을 묻는 안건은 저희들하고의 약속 위반이며 또한 꼼수이며 한인 사회를 기만하는 행위이기에 반드시 저희들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한인의 해책 제12장 61조 선거 불능에 따라 회장 선거와 운영에 대한 결정은 역대 회장단 협의회에 위임되는 바 현명한 판단과 결정으로 해칙이 수정되고 한인들의 손에 돌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으시죠.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김광석 후보님한테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제가 우리 김광석 후보에 대해서 하나 일화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는 사실을 예. 국민일보입니다. 아, 예. 그러면은 이번 4월 30일로 예정되어 있는 총회에서 찬반 투표로 이루어지는 총회 개회는
총회에 대한 것은 그 회장이 할 수 있는 건데 안건에 대한 문제입니다. 안건이 이번에 공개된 것이 1, 2로 되어 있는데 1번이 한 조항만 삭제하는 것을 찬반한다 했고 2번은 한인회가 그동안의 업무를 해왔던 것을 보고하는 거니까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총회를 부인할 건 없습니다. 근데 안건 1번에 대한 것은 철회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찬반으로 하면 안 되고 그 안건 자체가 예. 하나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그것이 그 갑자기 우리가 한인사에 약속한 것 해칙 개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회장을 이제 뽑는다 그렇게 된 것이 거기는 전혀 이행 안 되고 한 조항만 갖다가 그것도 찬반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의혹이 많고 나중에 그 어떠한 의도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대회장이 말씀드린 준비위원장이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총회가 갖고 있는 후폭풍이 너무 크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것은 합당치 않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좀 몰라서 한 번 더 질문드리는데 원래 그 해칙 개정 문제하고 그리고 한인회 간 재산 문제하고 이런 것은 총회 500명 이상 그 회원들이 모인 상태에서 결의하기로 이게 정해져 있는 건데요. 이번에 죄송합니다. 회칙에 관련된 내용을 하려면 어차피 회칙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내놓고 어차피 총회에서 500명 이상이 참석한 총회에서 그것을 결의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럼 그 과정 없이 회칙이 개정된 회칙위원회가 개정한 그 개정안을 가지고 양 후보를 다시 해서 바로 총회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십니다. 아닙니다. 그 총회가 그 해칙이 개정되면 그 개정된 내용을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 조항이 아니고 그 해칙이 개정된 전체 안을 놓고 총회 안건에 붙이는 것은 합당한데 이 조항의 찬반에 대해서는 위배된다 그걸 말씀드릴 겁니다. 참고로 그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요. 이번 그 총회에서 그 회칙 찬반에 대한 그 결정은요. 찬성을 하면은 등자를 그 전에 회칙처럼 부여한 그러한 걸로 어느 후보든지 일반 그 한인이라면은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이번 그 총회 안건 일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찬성이 안 되고 부결이 되지 않습니까? 반대로 부결이 되면은 현 한인회나 현 그 이사회나 선거위원 측은 진강 후보를 회장으로 찬성을 해주는 거나 회장으로 뽑는 거나 그런 다름없는 그러한 그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그 꼼수가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렇게 밝혀드리는 겁니다. 읽어보니까 뭐 주거는 잘 이해되고 예.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참 제 소개를 안 했네요. 저는 뉴욕 퀸즈 한인회 회장을 제가 5년을 했죠. 하는 유재봉입니다. 김광선 회장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이 2세들을 밀고 이 사람들이 한인회로 와서 여기서 끌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는 말입니다. 그거 우리도 거의 다 동의를 하는데 그렇지만 이건 아니라 이거죠. 이 방법은 아니라는 얘기죠. 정상적인 방법으로 2세들을 끌어들여서 가는 게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2세에 대해서는 아마 김광선 회장이 가장 확실하게 했던 그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그 큰 빌딩 샀잖아요. 우리 그 김광선 회장 작동입니다. 사고 1년 후에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다. 이제는 2세한테 물려준다 하고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이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캐시에스를 발판 삼아서 시의원이 됐어요. 2세를 밀어주려면 이렇게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뭐 입으로만 해요. 입으로만 뭐 자기들은 굉장히 멋있게 뭐 포장해갖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2세를 끌어다가 성공시키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 김광선 회장이 가장 잘 합니다. 지금 우리도 2세 반대인데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 근데 자꾸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김광선 회장은 뭐 2세들을 갖다가 뭐 짓밟는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절대로 그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린다비가 어떻게 성장했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여기서 답이 딱 나옵니다. 이세는 그렇게 끌어줄 거예요. 자기들이 잘 커요. 그냥 능력 있는 사람 하나 딱 해놨더니 그냥 시의원 되잖아요. 자, 그럼 또 질문 더 있으면 받겠습니다. 오늘 나눠주신 한국의 김 기자입니다. 나눠주신 자료 중에서 궁금한 게 이제 사실 이 내용은 저희가 계속 한인의 이사회가 사실 이걸 밝혔어야 되는 부분인데 아마 오늘 원래 계획대로라는 밝혔으면 좀 취소하는 바람에 여기서 좀 보게 됐는데 이사회 법적 효력 상실 증거에 대한 자료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사회 관련된 그런 뭐 그다음에 실정법 위반한 그런 그거 좀 설명을 조금 해주시면 저희가 또 이해하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잠깐 읽어봤을 때는 지금 이사회 자체도 지금 현재 효력 상실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포스터를 보시면은 여기에 상당히 광범위하게 나왔습니다. 왜 실정법에 위배되며 왜 지금 우리가 한인회가 무법 전지로 됐느냐 하는 것을 좀 하나하나 좀 짚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그 한인회 자체가 비영리법에 의해서 한인회는 지금 비영리 단체인데 운영 규정의 내부를 보고 규칙을 보면은 비영리법에 상당히 위배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몰랐으면 괜찮은데 알고 있는 한 이제는 그렇게 운영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조목조목 밝혀놓은 내용입니다. 사실 이거를 다 설명하자면은 아마 이 비영리법도 설명해야 되고 한 하루는 제가 설명해야 될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법을 준수하기를 거부하는 현 한인대다. 2017년 변호사들이 만든 그 바이러 그 해칙에 보면은 새로운 이사는 기존 이사들의 다수결로 결정된다 했는데 신임 회장과 이사장 사명을 그 회장이 임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크게 뉴욕주와 연방법 관련 조항이 위배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 비영리 단체에서는 어떤 특정인이 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위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정관에는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충이 됩니다. 이게 주법을 따른다 그러면은 이것은 해칙을 바꾸든가 아니면은 비영리 단체를 안 해야 됩니다. 코드를 바꾸든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또 현재 이사회에서 단체들이 3년 또는 4년 임기로 되어 있는데 그 클래스를 텀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그 텀을 바꾸지 않고 계속 진행해 왔던 것도 우리 법에 위배되는 조항이다. 세 번째로 대개 모든 그 뉴욕 주법에 의하면 이사나 임원들이 이권에 개입하고 부정행위 방지할 목적으로 conflict interest, 이해 충돌 방지 정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슬블로우 해가지고 내부자 고발 조항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되지 않거나 현 정관에는 없습니다. 네 번째로 비영리 단체가 매년 연방정부에 보고하는 990원에 이런 조항이 있어요. 특정 사람이 회장이나 특정인이 그 정책을 결정하는 이사를 선임할 한 사람 이상 선임하느냐? 그건 놓아야 되죠. 그런데 놓으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990원을 들어가 보니까는 질문에는 없다고 대답했는데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배임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시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서 보는 대로 문제가 생겨요. 현 해칙상 그 누구도 한인회장 후보 자격을 갖출 수 없다. 이거는 이제 타이포도 있고 아니면 정관에 대한 무시일 수도 있는데 영문판 53조 2항에 2025년부터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크리티컬한 넘버죠. 2025년 타임머신 타고 와야 되는데 이것도 그래서 바꿔야 된다. 38대 한인회장 선거가 불법이고 무효인 이유는 38대 회장 선거 운영 세칙에 37조에 보면 37대 한인회장 선거의 효력이 제한되어 있는데
이것을 38대 사용했으니까 이것도 정관에 위배가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불법이고 무효이다. 두 번째 조항에서 보면은 2023년 1월 6일 총회 인준 없이 해칙 제10장 44조 등자 조항에 이것도 무효가 되는 조항으로 이 등자가 상당히 많이 논란이 됐었죠.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진강 후보 자격 조건에 대해서 엄밀히 따지면은 3년 동안 2017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진강 후보가 속해 있던 변호사협회가 이사단체가 들어왔으면 3년 뒤에는 효력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2년을 두 번 텀을 했으니까 첫 번째 1년 하고 두 번째 2년에 3년 되면 2년 쉬었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시간에는 진강 후보라는 사람은 전혀 이사로서 활동한 게 아니다 이거죠. 그 두 했으니까. 그래서 저 오늘 유인물 보면은 IRS에 왜 이 양반이 이사가 아닌가 거기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일에서 얘기하는 2021년부터 23년, 22년까지 2년 동안은 했으니까 되지 않느냐. 근데 엄밀한 규정에 보면은 3년이 끝나고 2년 뒤에 다시 들어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한일의 운영 규정에 보면은 이사를 제대로 적법하게 운영하지 않았던 것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인물이 여러분들께 드린 게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에 이게 무법천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그 바탕을 비영리법에 맞는 것 적어도 바꾸려면 하루아침에 바꿀 수도 있고 한 달에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런 전문적인 내용을 가지고 또 그렇게 수정된 내용을 가지고 총회에 상정을 해서 진행을 한다 그러면 한인사회가 차제에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있는데요. 예. 3월 1일 날 이제 합의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해칙위원회를 만들어서 해칙을 바꿔서 선거를 다시 치른다라는 게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만 있었지 구체적인 내용은 솔직히 뭐 만들어져야 하는 건데 그거가 지금 2달이 지나도록 방식을 정하지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문제는 한인 회장 임기가 4월달 말로 끝나기 때문에 전직 회장단으로 이거 이관이 돼서 그래서 전직 회장단이 이제 임시위원회를 갖다가 만들 건지 안 만들 건지 이런 식으로 이제 회의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도 지금 그래서 반씩 나눠 주셔갖고 전직 회장단이 결정을 못 지으신 거였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임시위원회를 만들든 아니면 37대가 끝나고 38대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가실지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하시고 아무것도 지금 결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칙위원회를 만들어서 해칙을 바꾸자 그랬다면 어떤 거를 원하시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하시기를 바라시는 건가요? 실적법에 회장단의 그 두 가지 내용과 지금 한인회와 이사회 이거의 세 가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현 해칙에 의하면은 선거가 불능 상태로 가게 되면 그 회장임기가 끝나는 다음부터는 전직 회장단에서 역대장단에서 그 회장에 대한 선거와 운영을 갖다가 결정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전에 전직 회장단이 만나서 어떤 결정을 한번 냈는데 그것이 진행이 안 되고 세칙위원회, 해칙개정위원회도 구상이 나왔댔습니다. 근데 진행이 안 되고 또 파행으로 있었고 분열이 있었던 걸 알고 있는데 그것이 빨리 조정이 돼서 결정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그 어떤 식으로 개정이 돼야 되느냐 하는 것은 그 일단 한인회의 목적이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로 봉사단체로 갈 것이냐 이제까지 했듯이 아니면 정치단체로 갈 것이냐 그것 분명히 방향 설정을 하셔야죠. 그럼 봉사단체로 하겠다면 기존에 있는 봉사단체의 그 규정에 따라서 일단은 맞춰야 됩니다. 실정법에 맞게. 거기서 그것이 시간이 빨리 될 수도 있고 오래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면 일주일에도 할 수 있는 법의 그 수정안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A, B, C 안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실정법에 맞고 비영법에 맞는지만은 한인사의 특성 때문에 뭐 회장을 직선하는 방법이 하나 나오든지 아니면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방법이 나오든지 이런
옵션을 가지고 총회 상정을 하겠죠. 그래서 거기서 결정이 되면은 거기에 의해서 다시 선거를 하든지 이사회 중심으로 해서 회장을 선임하든지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아닙니다. 이것이 진행될 수 있으면. 그래서 좋은 것은 뭐냐면은 목적과 실정법에 맞는 실제적인 해칙이 나타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또 그것이 한인사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좀 물어보겠고요. 그러면 17대가 끝나고 그 임시위원회든 아니면 선거 그 개정위원회든 이거를 그러면 찰스위원 회장이 계속 맡아갖고 해야 하는 거를 낳는 건지 아니면 전직회장단의 지금 한쪽에서 이야기하는 전직회장단이 맡아갖고 해야 하는 건지 이 두 가지 저희가 말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규정에 따라서 하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회장님,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광석 전 후보님을 떠나서 동포사회에 한인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어느 단체든 조직이든 그 룰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뉴욕 한인의 37대는 더 이상 4월 30일 지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의자 임기는 엄연히 법정자가 4월 30일로 돼 있는데 그러면 그 이후로 공백이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뉴욕 한인의 전직 회장단 협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거기서 이제 모여서 전직 회장님들이 얘기 나온 게 비상대책위원회로 만들어가지고 일단 4월 30일 날 이후로는 5월 1일서부터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그 한인의 업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돼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전직 회장단 협의회 그분들이 그 좋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그 한인의 해치 이 문제가 되는데 저도 2011년도에 해치 개정위원회가 있었습니다. 한창의 회장 당시에.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이런 저기 해치가 아니에요. 근데 중간에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뭐 중점이 이러니까. 그래서 동포들이 원하는 거는 첫 번째 화합이고 두 번째는 원칙. 어느 단체라든가 한 예를 들어 수산협회도 해칙을 바꾼다든가 개정을 한다든가 그러면은 그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총회를 열어서 합당했는지 아닌지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사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한인은 그 중립성을 못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 해칙을 바꾼다든가 지금 선거에는 사실은 현 회장이나 이사장은 개입하면 안 됩니다. 중립을 지켜가지고 어느 후보가 나오건 해칙에 맞는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고 이거를 동포사에 이렇게 계속 끌고 갈 게 아니라 4월 30일로 현 회장이나 이사는 손을 띄고 역대 회장단 예배 거기다가 이름을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인사에 반드시 그런 변례가 남아야 나중에 어떤 사태가 있다 하더라도 그대로 갈 것이며 다른 한인회가 뉴욕 한인회가 모범단체가 돼가지고 증리에 속해 있는 협회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 모범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 그 직능에 수산협회 해칭만도 못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사 숫자도 그렇고 이거는 한인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고 이거는 요즘 이렇게 되면 분란이 생기니까 이번 기회에 4월 30일 날 총회 이거는 수술하고 역대 회장단 협회도 딱 열리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모든 걸 결정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말씀대로 지금 하는 게 지금 그 전직 회장단에서 나온 두 가지 안건입니다. 네. 이게 개인적인 안건으로 두 가지가 나와서 어떻게 반응을 나뉘신 건데요. 그게 하나로 지금 모아지지 않기 때문에 결정을 못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러니까 지금 전직 회장단이 맡아갖고 하실 건지 아니면 그 찰스윤 임시이사를 만들어서 거기서 하실 건지 이 두 가지가 그쪽에서 결정을 못 하신 거거든요. 지난주에 결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결정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직 회장단 협의회 의장을 이제 신만호 회장 전직 회장님을 추인했고 거기에 비상대책위원회에다가 간다고 5월 1일부터 그렇게 언론에 발표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직 회장단 14분 중에서 과반 시장이 찬성을 하셨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게 저는 그 방법 외에는 지금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회칙을 개정을 해서 회칙 개정을 지금 우리 한인 동포사회에 각 분야에 있는 분들이든가 이런 의견을 좀 청취해가지고 아주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해치 개정하는 게 좀 옳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제가 그 질문에 답변을 부연 설명드리자면은 4월 30일 날 총회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전직 그 한인회 회장님들 고문단위에서 그 찬반이 결정 여부가 되든 안 되든 3분의 2가 되든 안 되든 해칙에 의해서 이게 현 36대 37대 찰수윤 회장이 임기가 4월 말일 12시부로 끝나잖아요. 그럼 5월 1일부터는 해책에 의해서 고문단위의 결정이 나고 안 나고 합의가 되든 안 되든 그 여하를 떠나서 고문단 협의회로 이 안건이 자동으로 이월된다든가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그게 또 해칙에 보면은 그 네. 선거법 개정이나 이런 거는 만약에 할 수가 있는데 한인의 운영은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운인형도 당연히 제 상식으로는 전직 고문단 협의회로 넘어가겠죠. 또 그렇게 하시겠다고 발표까지 그 기자회견에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김민선 회장님하고 통화했는데 지금 정족수가 8분이 계셔가지고 이번에 정족수를 채웠기 때문에 합법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로 가기로다가 네. 5월 1일서부터 현 회장을 빠지고 이제 찰수윤 회장은 사실은 전직 회장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월 30일에다가 지나면은 이제 효력이 없어지는 거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오로지 그 전직 회장단 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한인의 업무를 대행한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빠른 시일에 전직 회장단 협의회에서 해치 개정해가지고 새로운 회장을 38대 회장을 이제 선출하는 그 방법이 아마 제일 옳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정관에 있는 얘기 아닌가요? 정말도 있고 전직 회장단 협의회에서 일단 그렇게 결의가 됐어요. 근데 우리 최 기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3분의 2 찬성이 안 됐다는 게 이제 그 일부 역대장단들 말씀하신 거는 과반이 넘었지만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회칙상으로는 이제 최 기자님이 시작하신 부분 이거는 어쨌든 일부 회장들께서 결정하신 것이지 그러니까 3분의 2라고 하는 것도 회칙상에 또 나와 있는 그거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게 찰수윤 회장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질문을 하신 것 그런데 같아요. 그날 참석하신 분이 8분이신데 네네. 나머지 분들은 그거를 전화로다가 거기에 찬성하는 걸로 동의했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무튼 네. 결론적으로는 이게 위임을 네, 했었는데 네. 이게 이제 부지전 어쨌든 사정에 따라서 그 해석하는 부분에서 저희도 충분히 언더스탠 하는데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3분의 2 규정이 또 이제 계속 그래서 지금 역대정부가 합의를 못하는 이유가 과반을 계속 넘고 있는데 3분의 2가 먼저 때문에 계속 지금 찰수윤 회장도 그거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입장인 거예요. 저희한테도 전화해서 확인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부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역대장단 협의회가 그 공식적으로 이렇게 어떤 거를 결정했다라는 게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지금 다시 문제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반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3분의 2 규정이 아니 문제라는 비상대책위원회로다가 전환해가지고 지금 5월 1일서부터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한인의 이 해치기라든가 운영에 대한 거를 좀 맡긴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맡을 네, 그 말씀은 그게 우리 없죠, 김 대책위원장이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그냥 그게 참 반이 뭐 결론이 나오든 안 나오든지 간에 그거 넘어간다라는 거 넘어가시겠죠. 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뭐든지 지켜봐야 상황인데 그렇죠. 근데 그렇다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역대장단 협의회의 판단에 대해서도 지금 반대 의견과 찬성 의견이 있다라는 거가 이제 팩트니까 그거는 좀 그리고 3월 1일 날 합의한 내용 그때 그 기자회견 하실 때요. 그때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찰수윤 회장이 그 이슈에서 그 법 개정을 해서 해야 한다. 그거는 김광석 의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신 내용으로 저는 그때 제가 그러면 3월 1일 날 했으면 아까 그 김광석 후보님이 말씀하셨지만 정관 개정하는 거는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 안 걸려요. 그냥 그때 당시에 이야기했었던 게뭐 그거를 계속 미루다가 6개월 이하를 하셨거든요. 미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뭐 해치 개정위원이 모여가지고 개정이라든가 수정부 작업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현 한의장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3월 1일에 약속한 거를 지키려면은 빠른 시일 내에 그걸 해치고 개정해가지고 이사에 붙여서 총회가지고 난 걸 가지고 선거를 하면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짧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 뭐 한 달이고 선거 기간 동안에 현 회장이 저거만 하겠다고 중립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그걸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4월 말일 다 돼가지고 총회를 붙여서 그 한 가지를 등자 빼가지고 그걸 가지고 해서 총회를 붙인다? 그건 누가 봐도 그런 중립을 못 지키는 거죠. 3월 1일 이후에 김광석 회장님께서 혹시 회식 개정에 대한 안건 뭐 이런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 번 전화 받은 적이 있어요. 전화를 받으신 예, 역대장단에서 그렇게 해서 해칙 개정위원회를 구성했으니까 조만간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준비를 했죠. 이제 관련되는 조항들, 한인회와 유사한 타민족들의 정관을 이제 숙지해가지고 어떤 게 좋은 건지 이제 열심히 지금도 준비하고 있고, 근데 그대로 불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계속 진행했으면은 항상 저는 같이 가야 되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이 아니라 이제 그 전체 해칙 개정이 아니라 한 조항을 바꾸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방향이 달라지니까 상당히 당혹스럽고, 한인회가 우리 한인사회가 잘못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가고 또 수렁에 헤매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해서 어떤 새로운 길을 계속 찾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예. 네. 뉴욕 노인복지 이사장이 있습니다. 이 본 사안은 좀 개인적인 의견과 공적인 비영리법인 기관으로서의 기준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팩트가 있어요. 팩트가. 이 37대를 마무리하면서 38대 회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가장 팩트가 뭐냐? 팩트가. 그렇죠. 원칙과 공정과 상식에 의해서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현 회장단에서 찰수연 회장과 김영환 이사장, 거기에서 있는 이사들 똘똘 뭉쳐서 본인들이 원하는 후보를 그야말로 미화해가지고 단독 후보로 출마해서 당선시키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지금 강조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많이 살아보고 경륜 있는 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지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로 잡자는 거죠. 우리 한인 사회를 과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훌륭한 자기 능력이 있는 그런 김광석 후보님을 위시해서 바로 한번 세워보자. 그게 팩트죠. 팩트인데 지금도 계속 이거 맞지 않는 꼼수를 하고 있어요. 눈이 확 보이는 것을. 결론은 4월 30일 날 총회에서 해칙 개정을 할 것이냐 아니냐 찬반을 물어보았다. 이건 언어도단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자관 여러분들이 수고 좀 언론에서 하셔가지고 어떻습니까? 우리 뉴욕 한인회라는 것은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주시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쪽이에요. 여기서 이런 흙탕물로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세워서 우리 같이 도매금으로 바보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수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시고, 이 회칙 개정을 합의한 대로 전에 잘했어요. 합의한 대로 진강 후보, 김광석 후보님, 찰수연 3에서 악수하고 매스캠에 사진까지 기사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다 박수 쳤죠. 그래서 차일피일 차일하다가 꼼수꼼수 집해지고 이건 여러분들 그 팩트를 아셔야 돼요. 이거 안 됩니다. 나이도 젊은 분이 왜 이런 짓을 하는지는 안타까워요. 저 개인적으로 볼 때. 이건 좌시하면 안 됩니다. 이걸 바로 잡아야 돼요. 바로 잡아야 돼요. 누가 후보가 됐든 간에 이건 정조를 해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다 맞습니다. 정관대로 하면 돼요. 지금 현재 정관이 있는 그 상태 조금 미비하더라도 정관대로 안고 있지 않습니까? 임기가 끝나면 이미 임무 끝나요.
4월 30일 날 이사회든 이사장이든 회장이든 그러면 관여를 하면 안 돼요. 뭐 당연히 잘 됐잖아요. 보안책이. 그렇게 되면은 임기 중에 회장을 선출 못하면은 역대 회장단 협의에서 하게 돼 있어요. 건물을 정상할 때까지 하게 돼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회장 선출만 해당되는 거 아니라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회장 선출은 당연가 되고 그때까지 정상될 때까지 운영까지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하는 쪽에서 조사하면은 이 팩트를 가지고 그 말장난 하는데 휘말리지만 팩트를 가지고 좀 하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사실 이제 다들 말씀하셨는데 정관대로만 하면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정관대로 안 하고 꼼수를 자꾸 피고 뭐 상대 보고는 정관 지키라고 그러고 자기네들은 정관 안 지키고 꼼수를 자꾸 만들어가니까 계속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저 보험협회 보험 재정이죠? 네. 예, 우리 모세김 그 회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저 보험 재정협회 현재 상임이사로서 제가 여기 나온 거는 제가 선거대책본부하고 관계가 있는 건 아니고요. 한인 사회를 사랑하고 또 한인 사회를 지켜한다고 하는 미국 한인회를 아끼는 마음에서 내려왔습니다. 벌써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벌써 여기 두 분들 세 분들이 다 말씀을 드려가지고 제가 힘이 빠졌습니다. 우선 당장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번 일요일 오후 3시에 그 프라미스 교회에서 그 진행하려는 뭡니까 이게 총회를 우선 찰스 윤 회장은 그걸 준비를 시켜야 돼요. 당장 그렇게 계속 강행할 경우에 보는 결과에 대해서 한인 사회가 수긍하지도 않을 뿐더러 동시에 한인회가 망하는 길로 스스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그 총회를 중지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프라미스 교회는 일요일 날 성도들을 그런 불순한 모임에 동원되지 않도록 당장에 지금 모임 허가를 취소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미스 교회에서 오신 분이 계시나 그러면 이 점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뉴욕 한인회는 6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뉴욕 지구의 유일한 수익권 인정되는 단체인데 지금 역사적인 기로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옛날 60년 전에 만들어진 그 회칙 가지고 계속해서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그러니까 동포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이고 또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지역 증언 단체들뿐만 아니라 모든 봉사단체에서 광범위한 인사들이 참여하는 그런 영구적인 이 사회 중심의 한인회로 갈 것이냐 지금 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년밖에 안 되는 회장의 체제로 계속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체제로 갈 것이냐 이런 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전환인데 이 대전환을 이룩하려면 언론 관계자들 그다음에 동포사회의 됐죠. 예. 하신 말씀 다 하신 건가 궁금하고요. 뭐 다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더 좀 처음부터 있었던 오늘 이 시간까지 있었던 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면 처음에 28일
2월 28일, 3월 1일 날 그 우리 찰스윤 회장과 김광석 후보와 진강호가 합의 볼 때만 해도 상당히 전부 다들 기뻐하고 동포들이 안도하고 좋아했었죠. 근데 그 뒤로 이제 전직 고문단 회의에서 이제 이 정상화 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해가지고 정상화 위원장에 지금 현 한일회장 찰스윤 회장을 뽑았습니다. 근데 그 뽑아놓고 나서 지금까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계속 임시 이사회, 특별 이사회를 만들어 가면서 그 함지박에서 특별 이사회라고 하고 명칭을 붙이고 뭐 임시 이사회라는 명칭을 붙이고 인적 쇄신 없이 그 인물의 그 인물들을 자꾸 위원으로 뽑고 이사회를 또 뽑고 선임을 하면은 지금 4월 30일 날 임기가 끝나는 현 한일회장이 일은 안 하고 어떤 그 인적 쇄신 없이 자꾸 인물만 뽑아놓고 하나 김광석 후보님한테요 직접적으로 전화가 없었습니다. 연락이 없었어요. 전직 회장님들한테만 전화 한 통화 달랑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받으실 때요. 그러니까 일이 진척이 안 되니까 임기는 다가오고 우리는 자꾸 언론이나 이런 그 여론을 통해서 발표는 작가고 나니까 지금 저희 임시 회의를 해가지고 이사회나 이런 특별위원회를 해가지고 지금 총회를 그것도 마지막 그 총회 보면 딱 2주 전에 14일인가 15일 남겨놓고 총회 공고를 하게 됐어요. 해측에. 딱 그 시간 마지막 날에 사실은 그것도 언론에 발표하고 공지가 나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전혀 그 정상화위원회에서 찰스윤 회장이 정상화를 하지 않고 해측 개정할 노력도 없고 또 선관위도 뭐 유야무야 되고 또 회장은 못 받고 못 뽑고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입장에서는 4월 말일부로 물러나라는 거예요. 물러나고 해측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해측대로 4월 30일 날 물러나고 고문단위에서 결정하는 데에서 따르고 거기에서 해측을 바꾸고 그 바꾼 해측에 의해서 후보 등록을 하고 다시 선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새 회장을 뽑고 한인회가 정상화되기를 사실은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여기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제 오늘 사실 그 찰스윤 회장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오늘 우리가 기자회견 12시에 김광석 전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에서 하는 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가 왔는데 오늘 기자회견을 12시에 하는 거를 내일로 연기 좀 해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다 모셔놓고 다 약속을 내놓고 약속을 지키고 우리는 기자회견을 진행을 할 거라. 그리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3월 1일 날 그렇게 50만 동포 앞에서 그 합의를 봐놓고 선거 연기도 하고 천설되고 이렇게 하면서 위반을 다시 또 총회 공고까지 하고 위반하는데 우리는 당신네들 신뢰할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 또 다 합의를 봐놓고 위반을 해놓고 이러면서 또 우리한테 어제 오늘 전화해가지고 오늘 기자회견을 내일 3시로 연기를 해달라. 그리고 만나서 합의를 보고 공동성명을 발표를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그랬어요. 합의 보고 만나는 건 좋은데 오늘 기자회견은 진행을 하되 뭐 내일 만나고 여하는 또 오늘 기자회견 요구에 따라서 내일 또 여론을 취해가면서 연락을 서로 주고받기로 한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할까요? 제가 질문을 아까 드렸었는데 우리 회장님께서 너무 와이드하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여기 이제 발표하신 요 오늘 발표하신 것 중에서 7개 단체를 특정하셨어요. 그 변호사협회, 가정상담소, 시민참여센터, 경제인협회, 체육회, 충청도민의 유권자협회 7개 단체는 지금 뭐 불법적으로 이사 재직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요거에 대한 걸 좀 설명을 해주시면.
그게 이제 영문 정관에는 3년으로 돼 있어요. 1년 첫 번째 시작할 때 1년하고 나머지 2년. 그게 투텀입니다. 그러면 2년을 쉬었다가 다시 올 수 있는 건데 그냥 그런 랩스 없이 휴식 없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것은 원래 정원이 된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 어쨌든 말씀은 요 일국이 단체는 어쨌든 현재 이사회에 이사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없죠. 그렇죠. 정관에 위배되는 거. 네, 그거 확인돼가지고. 그 저기 여러 가지 자료 있으니까요. 예. 취합하셔서 한번 시간 나면 읽어보시면 네. 요약된 건 이겁니다. 이거 여기에 대한 보조 설명이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실정법에 어긋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제대로 갖춰서 한인회를 제 모습을 갖추자 하는 뜻이지 이걸 굳이 욕하고 비난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사정이 이렇다는 것에서 시급하다는 말씀 드린 겁니다. 혹시 마지막일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이거는 다른 질문이에요. 최근에 그 이념 대립으로 홍보하는 분들이 이제 계셔요. 저는 저는 사실 뭐 그걸 듣고 싶은 건데, 뭐 이게 김 후보 요 분들을 보수, 그죠? 보수 다 들으셨죠? 근데 저희가 저쪽은 아니 사실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그렇게 이념 대립으로 그래서 1세대와 그리고 또 젊은 세대로 가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이런 이념 대립으로 지금 절대 그런 거 설명을 아닙니다. 저희는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해주셔야. 예, 확실하게 절대 아니라는 걸 좀 네, 그거는 확실하게 저희는 2년 되면 갈 생각도 없고 그렇게 가지도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냥 한인 사회를 사랑하고 또 한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전에 제가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자 그런 칼럼 쓴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흑백을 벗어나면 회색이 되는데 회색은 회색도로 또 욕을 먹어요. 근데 사실은 현자가 위치하는 건 회색지대입니다. 흑백으로 되면 누가 진짜 하얀색이고 누가 진짜 까만색이냐? 없습니다. 양쪽을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장점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입장인데 그것을 굳이 흑이냐 백이냐 진영이다 그렇게 가르는 자체가 위험한 거고 발전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기사를 접했을 때 이거는 의도적으로 너무 갈라서는 그런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냐 우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추측입니다만은 이쪽 진영을 응원하는 분들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봅니다. 아니,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도 없고요. 그거는 한인 사회가 분열될 뿐이지 일전 좋은 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국 정치를 좀 보면 역으로. 자, 그러면 여기 참석하신 분들 제가 잠깐 소개 올릴게요. 만약에 제가 이름을 안 부르더라도 좀 용서해 주시고요. 자, 이준성 대뉴욕지구 교회협의회 회장 오셨어요? 남태현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회장입니다. 네, 박수 주세요. 노기성 목사님. 이동형 뉴욕 장로연합회 회장님. 장교연합회 회장님. 김성준 대뉴욕지구 한인보험협회 전 회장이자 상임 고문님. 네? 상임 이사. 상임 이사님. 네. 공무원이라는 게 없어요. 예. 죄송합니다. 이계훈 전 미 동북부 한인회 연합회 회장님. 네, 그리고 같이 오신 분들이 같이 오신 회장님들이 5분이 계세요. 같이 다들 일어나세요. 네, 박수 하네요. 저기 제 급해가지고 나가드릴게요. 이수 대뉴욕 한인복지회 한인노인복지회 이사장님. 저희 임원님들이 다 오셨습니다. 회장님도 예. 네, 수석 회장님들 또 회장님들 같이 일어나셨어요. 네.
네, 박수 한번 주시기 곽호수 대무역지구 한인수산인협회 이사장님. 전직 회장님이세요. 아까 같이 일어나셨나요? 박대식 대뉴욕 한인노인복지회장님. 다시 한번 일어나. 네. 이문자 전 대뉴욕지구 미용협회 회장님. 네, 모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총회가 열리면은 우리 다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